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신금 일주별 23년도 개면연 운세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금 일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 개면연에 대해서 운세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특징하고 그 다음에 성향, 성격, 거기에 계묘년이라는 식신이 편제를 생하는 수생목하는 운이 왔다. 그거에 따라서 십성적으로 계묘년 식상생재의 식신생재의 운과 그 다음에 생극제와 그러니까 무토와 개수가 합하는 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금일간으로 이루어지는 6개 일주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신금일간, 자, 신금일간한테 2023년도 계묘년이라는 운은요, 이제 천간으로는 식신의 기운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재의 12운성으로는 신금한테는 이 묘가 절지의 기운으로 들어왔다. 자, 그리고 이 계묘년 자체는 이렇게 개수가 묘목을 상하는 수생목의 식신의 기운으로서 힘의 기울기는 이 묘목의 편재에 집중이 된다. 그렇죠? 하지만 또 이 묘목 위에 있는 개수는요, 장생으로 이렇게 힘을 또 받는 기운으로서 이 개수 식신이 장생의 기운을 받고 있다. 그리고 계묘 간지 자체는 천을 귀인으로 귀하게 쓰이는 어떤 식신생자가 귀하게 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금일간한테 23년은요 괜찮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해다. 왜냐면 외부적으로 내가 어떤 편제적인 목표와 목적, 사업성, 큰돈, 재미, 유흥을 갖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식신적인 활동, 그쵸? 식신의 활동과 일을,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식신적인 기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편제의 결과, 이재를 얻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큰 돈, 그 다음에 사업적인 이윤 등을 얻을 수 있으나 편제는 다소 불안한 유동적인 재물의 형태죠. 그리고 역마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금일간한테는 괜찮은 해다. 일이 있고 돈도 벌고 해서 바쁘다. 그러나 이 신금한테 묘가 편제가 전부 다 힘을, 내가 힘을 빼는 운동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나 비견겁제는요 나의 힘이 돼주잖아요. 근데 식상생재 같은 경우는 힘을 빼고, 특히 더 이렇게 절지에 힘을 빼면서 뭔가 리셋을 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얘는 약한, 신금이 좀 약한 기운입니다. 절체절명에. 그러니까 내 자체도 좀 건강적인, 건강에 주의를 해야 된다. 너무 바쁘게 돈 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편제를 욕심이나, 그쵸? 투기 쓰다 보면 결국에는 돈은 벌 수 있으나 내 건강과
맞바꿔야 되는 운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절제의 기운인 만큼 좀 건강을 좀 챙기면서 일을 합시다 라고 이제 전반적인 해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금일간과 일지에 들어갈 수 있는 12지지는 6개가 있죠. 신해, 신묘, 신미일주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목의 삼합을 이루는 글자고, 그 다음에 사, 유, 축은 금의 삼합을 이루는 요 목과 금으로 이루어지는 해묘미, 사유축과 일지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해묘미 일지나 해묘미 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묘목이 11신살로 묘목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묘목이 연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장성살의 기운으로 들어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유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사, 신유, 신축, 일주나 뱀띠나 유, 닭띠, 축, 소띠 같은 분들한테는 이게 제살적인 기운으로 12신살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성살이라는 기운은 중심이 되고 힘이 되지만, 중심, 그 다음에 힘이 되고 내가 어떤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또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괜찮은 운으로도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책임을 지는 만큼 또 해결도 가능하지만 내가 뭔가 총대를 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기운이 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제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옥살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닉네임이 수옥살인데, 수옥살은 감옥에 갇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내가 그리고 운신의 폭이 제한된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궁여지책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다. 감옥에 갇혀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자, 그런 방법이니까 사유축의 일지나 연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 그 다음에 해묘미, 돼지띠나 묘, 토끼띠, 미, 양띠 같은 분들은 뭔가 장성살이는 이제 우리가 제왕의 기운이거든요. 지지로는 제왕의 기운을 이루지만 신금일간한테는 절지의 육해살 기운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신금일간 기준으로는. 그쵸? 그래서 뭔가 이 저승사자를 만나서 내 스스로는 뭔가 끊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아픈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신살 기운은 일간 기준 또는 일진 연지 기준으로도 한번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신해 일주부터 신묘, 신미, 신사, 신유, 신축 일주 순으로 한번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해 일주다. 자, 신해 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상관을 깔고 있죠. 상관이면서 이게 목욕 상관이면 욕상관. 일주 중에 욕상관, 목욕상관을 갖고 있는 일주가 2개가 있어요. 신해 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사 일주가 우리가 욕상관이라고 합니다. 목욕상관. 신해도 그렇고 을사도 그렇고. 근데 약간 다르죠. 신해 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음으로 이렇게 금생수하는 상관이고, 을사는 수생목하는
상관이잖아요. 그리고 화는 이제 사화는 사오미의 시작이면서 사유축 금의 상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잘 드러납니다. 외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끼, 그쵸? 연예인, 기질, 노래, 춤, 여러 가지로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발산이 되는데, 이 신의 일주 같은 경우도 상관을 깔고 있어서 목욕이라 잘 드러냅니다. 목욕은 도화잖아요, 도화. 도화의 기운처럼 생지에. 근데 신금 자체가 이미 보석이고 까칠하고 약간 예민하고 한데 거기에 해수에 도세족이라고 보석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술을 또 깔고 있으니 얼마나 스스로 빛나는 모습이고요. 약간 해수는 또 술의 전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적으로 그리고 학문 예술적으로, 그 다음에 상관은 또 이게 말 언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상관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신체적인 활동적인 이 목욕의 상관이라고 얘기하면, 신해는 정신적인 말 상담도 잘하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는 어떤 일주다. 상당히 끼가 있고 멋진 일주다. 그쵸? 도세족이고 잘났고 까칠하면서 난 이미 보석이잖아요. 그거에 따른 이제 그런 일주인데, 그래서 이제 신해 일주를 우리가 고란살이라고 합니다. 고란살. 외로운 살이라는 거죠. 상관이라는 것은 이 이제 신일주 같은 여성분 같은 경우는요, 고란살을 깔고 있고 자식 자리에,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상관은 정관을 극하는 상관 경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좀 외로운 남자를 쳐내고 가르치려고 하고 남자 배우자궁에 자식이 들어와 있으니 득자부별한다. 그래서 자식을 얻으면 남편과 좀 사이가 멀어진다. 이런 일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좀 많이 봤어요. 신의 일주. 이게 어느 정도 재화가 되면, 인성으로 재화가 되면요, 이 상관을 적당하게 잘 쓸 수 있어서 이 이제 표현으로, 적당한 표현으로 남자한테 잘하는 운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서 해로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주적인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일주만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이 해수화에 있는 지장간, 자, 지장간을 좀 보면 해수의 지장간이 무, 갑, 임 요렇게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 무토는 편인이 되고요, 갑목은 정제가 되고, 임수는 상관이 되는데, 임수가 그대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개수로서, 식신으로서 이 뿌리를 가지고 이 식신의 활동이 근거가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상관적이고 끼를 이렇게 행동, 말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주로 사람인데, 계면이 한 23년도만큼은 행동으로서, 실천으로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아주 강하게 발현이 되는 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식신은 말 그대로 뭐예요? 식신. 이걸 좀 지우면, 자, 식신이라는 것은 천간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은 일단 활동성이, 천간으로 드러난 활동성도 증가하고요. 내가
기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이 돼서 내가 겉으로 드러내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식신생재는 뭐 장사의 기운도 들어와요. 먹을 거를 팔아서 큰 돈을 벌겠다는 기운도 들어오고 봉사의 기운도 들어옵니다. 어쨌든 외부로 내가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해수의 뿌리 근이 있는 모습으로 잘 드러낸다. 그래서 식신은 또 정화인 편관을 극하기도 하니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도 된다. 이렇게 수국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토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 무게 합하니까 정인이죠. 무토는 정인하고 식신하고 합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격, 공부, 내가 마음속에 있던 이런 것들이 겉으로 식신이랑 합해서 그거를 쓴다. 내가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안 쓰다가 이번에 식신이랑 합쳐서 또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먹는 내가 무슨 요리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그걸 또 활동하는 기운이 들어와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신생재의 기운으로 내가 일을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거, 또 식신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좋아서 자기 유희성이 있다고 봐요. 내가 좋아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수생목 하죠. 그러면 하지만 이 묘목은 또 계수를 장생을 시키면서 계묘 자체가 천월기인이라고 했으니까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이제 간지입니다. 계묘년. 그래서 편제라고 하는 이제 편제는 크게 얘기하면 이제 뭐 유동성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진 않아요.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다 날릴 수도 있다. 어쨌든 편제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재미와 유흥, 사업성을 띠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일확천금을 얻을 수도 있는 행제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신금 자체가 절지에 이르기 때문에 매우 약한 기운이다. 내가 그러니까 늘 건강 조심, 무리수를 띄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신의 일주의 계묘년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묘의 반합으로 목의 기운, 재성이 엄청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삼합의 반합은요, 이게 목적이 있는 합이잖아요. 목적이 있는 합, 그 다음에 일, 잡. 내가 어떤 일에 관련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 해수 입장에서는 묘목이 여기 이제 장성살의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뭔가 중심이 되고 뭔가 이제 이 앙꼬가 없던 찐빵에 앙꼬가 딱 들어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이 지지의 해묘합은 이 상관의 나의 어떤 언변, 교육성, 기술, 끼 이런 것들하고 현재의 어떤 사업성이나 큰돈 벌겠다 하는 그런 것들하고 합을 해서 이게 일의 규모가 확장되는 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목이라는 재성적인 기운이 이제 커진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좋죠. 돈 많이 벌 수 있고 회사가 또 합병되고 뭐 해가지고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장성의 기운이니까 대표이사를 또 선출사로 받아들이든 뽑아서 회사가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게 바빠집니다. 바빠지고, 그죠? 규모도 커지고, 그거에 따라서 재물 성취라든가 회사도 커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운입니다. 회사가 커지고 성과금, 보너스를 잘 이제 받을 수 있는 운이 되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상당히 이제 커지는 어떤 모습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했지만 이 절지이기 때문에 바빠지는 만큼 과로나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일단은 바빠지고 뭐 이렇게 재물도 성취하고 성과 보너스, 내가 책임질 일, 총대 맬 일도 생길 수 있으니 조금 자중해라. 자중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운이에요. 괜찮은 운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이런 부분이고, 남녀 이제 연애운을 조금 보면 남자분들한테는 이 편제라는 우리가 보통 애인이라고 하죠. 근데 뭐 편제는 애인이고 정제는 와이프다라고 이제 딱 잘라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일단은 여자의 기운으로 들어와서 연애 운동한다. 해수에 이 상관이 있는데 이 묘가 들어서 해묘합을 하잖아요. 삼합으로 일하다가 거래처에서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미혼인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아요. 이민년에는 상관 기운이 들어와서 정제로 천을귀인이죠. 거기에 태지였어요. 태지. 그래서 이제 괜찮은 여자분이, 귀인스러운 여자분이 들어와서 인의 합으로 육합이 딱 됐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괜찮은 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만났던 여자가랑 이어져서 이제 더 알콩달콩 재미있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기운 자체가 헤어지니 많이 하는 절제의 기운이 또 동할 수도 있다. 아니면 작년에 만났던 분하고는 헤어지고 새로운 묘목에 자기 주관이 확실한 여자를 또 만나서 일하다가, 해묘합이니까 일하다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 그쵸? 다른 일을 하다가. 근데 기혼자 남성분한테는요 좀 조심해야 돼요. 애인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일하다가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뭐 바람 난다나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하셔라. 그쵸? 신금일간한테는 이 묘가 또 아까 얘기했던 육회 쌀로서도 들어오니 거역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쵸? 거래처에서 뭐 묘니까 또 이쁜 파릇파릇한 여자 사원도 될 수 있는 모습인데, 그 기운이 육회살로 들어오니 저승사자 기운이라고도 하죠. 거역할 수 없는 기운으로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만나는데 잘 해야 된다. 조심해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성의 기운이 없지만 식신이라는 것 자체가 자식의 기운을 뜻하고요. 이 편제는 관성을 생하는 재생관하는 기운이니까 남자한테 잘하는 기운이기도 하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편제는 뭐 육친적으로 아빠의 기운도 되고요. 그리고 관성을 생하니까 이 편제는 이게 또 시부모, 시어머니의 모습도 되고 식진 자식도 되니까 남자한테 잘나면서 또 자식의 기운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는
좀 좋은 것은 남자 운이 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피임을 좀 조심해라. 피임. 그쵸? 원치 않는 임신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니 피임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또 살짝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뿌리가 되는 해수의 임수의 뿌리가 되는 식신이 해묘합으로 작동을 하니까 규모도 커지고 뭐 돈도 벌 수 있고 보너스도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한데 내가 너무 일 잘 된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한 방에 이제 건강을 확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 적당히 과로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셔라. 뭐 연애운 같은 경우는 남녀 전부 괜찮은 운인데 기혼 제가 뭐 남자만 얘기했지만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지랑 이렇게 합이 돼서 들어온다는 것은요 남자분한테는 이제 편제가 여자의 기운이긴 한데 여자분들한테도 여자가 끼를 부려서 이런 여자분이 끼를 천간으로 드러내서 어떤 일하면서 또 남자를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해묘합으로 내 영역을 펼쳐가는 기술 이제 어떤 그런 모습도 됩니다. 바빠진다. 그리고 묘 편제라는 것은 또 역마의 기운이니까 일이 커지면서 내가 어떤 이동수나 그쵸? 좀 다른 데 이렇게 뭐 해외 편제니까 해외로 갈 수 있는 운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의 일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신묘일주죠. 신묘는 일단은 편제를 깔고 있으면서 자체 절지네요. 절지. 그리고 묘가 같이 들어왔네. 묘모가 같이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면 안 그래도 신묘일주가 편제적인 성향이 강한데 편제가 또 들어왔다. 그리고 천간으로는 식신이다. 자, 식신인데 이 식신이 어떤 식신이나 수생목을 하는 자체적으로 식신을 깔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묘목 위에 올라타 있는 개수는 장생을 받는 천을귀인의 간지이기 때문에 식신이 상당히 잘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생극재화적으로는 식신생재하니까 이 기운 자체가 목의 편재의 기운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활동적으로 큰 돈도 벌고 결과도 이루겠다 하는 어떤 그런 운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식신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뭐냐? 활동성.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일 짭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기술, 내가 좋아하는 행위, 봉사, 또 여자한테는 자식의 기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을 해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정화의 평관을 또 식신제사를 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하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자, 편제는 자, 그런데 이제 요 신묘일주에서는 일지 기준으로는 이게 장성살의 기운으로도 또 동합니다. 장성살. 그쵸. 자, 장성살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신묘일주는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편제다, 편제. 편제는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결실을 맺으려고 바쁘다. 그 다음에 역마의 기운도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 그 다음에, 뭐, 큰돈,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모습이고, 남자한테는 여자, 애인의 기운도 될 수 있다. 근데 이 신묘일주 같은 경우는 묘가 이렇게 중첩이 되잖아요. 안 그래도 편제적인 사람인데 운이 들어왔으니까 욕심 더 부린다. 욕심을 좀 더 부리면서 이게
투자로 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욕심을 좀 덜 부려야 됩니다.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그래도 신묘 절지를 깔고 있는데 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건강, 과로 또는 이 편제 절지라니까 한번 돈 벌다가 한번 끊어진다는 거예요. 또 벌다가 완전히 바닥을 칠 수 있으니까 조금 적당히 치고 빠지는 거를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아무튼 그걸 알고 적당히 손절매 타이밍을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떤 성과를 내서 보너스나 그 다음에 뭐 상여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그쵸, 이게 이제 커미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커미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운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장성살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결실을 낼 수도 있지만요, 책임질 일을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금일가한테는 이 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이 육해살의 기운으로, 일간 기준으로는 육해살 기운으로 다가옵니다. 육해살은 나보다 조금 등급이 높은 살이라 내가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해살을 우리가 저승사자의 기운이 들어왔다, 힘든 기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공부 뭔가 이제 자격증을 따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편제는 또 재미를 쫓는 거고 식신은 활동이잖아요. 공부는 이건 인성이거든. 가만히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하는 그런 운인데 엉덩이가 들썩들썩 한다는 겁니다. 이 봄의 절정에 이 기운이 와서 아지랭이가, 개수 아지랭이가 모락모락 피어나니까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기는 좀 힘들다. 근데 이제 뭔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하게 되면 결실을 맺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목표가 명확하게 딱 정해져 갖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한번 절지에 좌절을 맛볼 수 있는 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신묘는 또 이 자체가 둘 다 현침, 신금도 그렇고 현침살을 가지고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좀 예민합니다. 예민, 까칠, 잘난 사람이죠. 그쵸? 그리고 꾸미고 가꾸고 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묘 자체가 이게 꾸미는 글자거든요. 꾸민다. 왜냐면 묘시는 아침에 5시 반부터 7시 반이거든요. 그때 아침에 출근하려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상당히 꾸미잖아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봄이잖아요. 봄의 절정, 봄의 중심이니까 꽃도 피고 풀도 올라오고, 또 이 추운 계절 이제 인월까지는 추웠는데 묘는 이제 봄바람 살랑살랑 불면서 옷도 가볍게 이쁘게 파릇파릇하게 입는 어떤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안 그래도 그랬는데 그런 기운이 또 수생목으로 식신생재하니까 자꾸 바깥으로 돌고 재미를 쫓아서 하는 모습이니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한 운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싶어요. 근데 이 사회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보너스나 상여금 바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중심이 돼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팀장이 돼서 뭔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낼 수도 있는데 조심할 거는 건강 과로 조심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어떤 기획 이런 것들로 좀 넓혀가는 모습이에요. 넓혀가는데 편지적인 기운이 상당히 강해지죠. 그래서 바빠져서 돈 많이 번다. 벌 수 있다. 다른 기운을 좀 더 봐야겠지만 어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 이런 걸로 상당히 좀 괜찮아질 수 있는데 묘가 이렇게 겹쳐지니까 이것도 복음 일지 복음이라고 해서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운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돈돈 하지 마라. 재성이 강해지면요, 상대적으로 인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나 여유나 참을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조금 알고 하시고, 남녀 연애운 같은 경우는, 그쵸?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동한다. 왜냐면 편제에 운이 들어왔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정제에 천을귀인 임목에 들어와서 상간의 기운으로 남자분 같은 경우 이제 말로써 여자를 잘 꼬셨다 하면, 계면년 같은 경우는 식신의 편제 중심이니까 행동으로서 어떤 편제한테 수생목을 잘 해줄 수 있다. 이민년에 만났던 분을 계면년에 계속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분을, 절제의 기운이니까 새로운 분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그런데 미혼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그쵸? 내가 원하던, 신묘일주가 사실은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이라 웬만한큼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이렇게 딱 얻기 쉽지 않은데, 나의 이상형인 묘, 내가 갖고 싶은 배우자를 안고 싶은 묘가 들어왔으니까 까칠함 속에 이제 또 천을귀인 장생을 깔고 있는 식신적인 게 발동이 되니까 괜찮은 여자다 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기혼자 같은 경우는, 미혼자는 괜찮아요. 기혼자는 조심해라. 다른 애인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그쵸? 조심해라. 육회살로 다가오니 거역할 수 없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심해라. 운이 동한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관성이 운이 들어왔지 않지만, 식신은 뭐라 그랬어? 식신은 자식의 기운이고요. 편제는 육신적으로 아빠도 되지만 이게 시모의 기운도 되면서 재생관 하거든요. 관은 남자니까 남자한테 뭔가 잘하려고 하는 기운이면서 시모의 기운도 들어오고 자식의 기운도 들어오니 뭐 남자한테 조금 잘하는 기운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뭐 있어요. 그래서 신묘 다음에 갑진, 을사. 자, 갑진년에는 그게 이제 재성적인 활동이 드러나죠. 드러나서 결과를 어떤 겉으로 이제 보게 되는 운인데, 신은 또 진토에 이게 임묘를 하거든요. 임묘를 하니까 절에서 임묘됐다가 다시 이제 신사로 운이 조금씩 동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운이 일단은 올해 내년까지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임묘되니까 내가 활동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올해 괜찮았다가 내일 또 내년에는 겉으로는 돈을 좀 벌고 만지는 것 같은데 내 기운은 매우 떨어진다. 신사도 사지니까, 그렇죠? 뭐 정관의 기운이 들어오긴 하는데 활동성은 떨어지나 이제 점점 회복이 되니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3월인데 이렇게 묘에 묘가 중첩이 되면 이게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여러 가지로 편제적으로 이런 기운들이 전반적으로 강해지니까 특히 3월 달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묘가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은
해묘미에 7월 정도에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면 작년 11월 정도부터 동했겠죠. 해묘미에 7월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신유월 같은 경우에 일간이 이제 그 복음으로 들어와서 또 묘유충 이렇게 나하고도 충하고 세운하고도 충하니 뭔가 변화 변동 사고라든가 그런 운이 아주 강하게 발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월운은요 간헐유동으로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니까 계면년 속에 월운의 영향도 상당히 크게 받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신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해묘미, 신미 일주네. 신미. 자, 신미 일주 같은 경우는 편인이죠. 편인의 쇠지를 깔고 있는 이 일주입니다. 자, 신미일주, 신미일주다. 그러니 신미일주도 이게 둘 다 현침입니다. 까칠합니다. 미는 정을 기를 품고 있죠. 그 편관, 편인. 을목은 편제죠. 편제, 기토가 편인. 을 깔고 있어서 재생살하면서 제극 인도하고 있는 어떤 이 미토 같은 경우는요 뜨겁고 메마른 토입니다. 자, 그런 토에 그리고 신금은 조하죠. 건조합니다. 건조. 메말랐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뜨겁고 까칠하고 현침살적인 신미 일주다. 신미일주는요, 자기만의 생각이나 독특한 어떤 이 성향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편인의 약간 그런 모습이 있죠. 신비주의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지야, 노련합니다. 신미일주의, 와이프가 신미일주다, 부인이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촉도 엄청 좋고요. 말 한마디나 행동하는 거나 딱 보면 바로 압니다. 남편이 무슨 비상금을 삥땅을 친다든지 또 몰래 바람을 핀다든지 하면 이 현침의 예리함과 미토의 이 편인과 세지의 노련함으로 바로 걸려요. 그거 조심해야 돼. 신미일주 특히. 그런 신미일주한테 천간으로는 개수와 지지로는 묘목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운이에요. 반깁니다. 왜냐면 메마르고 뜨겁고 그런 토에 하늘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땅을 적셔주고요. 그리고 그 메마른 그 땅에 이렇게 편재에 내가 속에 염원하고 있는 내가 가고 싶은 이 십성의 중기죠. 중기는 내가 일로서 삼합으로서 지향하는 바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또는 그런 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이 되면서 해묘로 이게 이제 반합에 목기운이 이제 동하는 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해수는 상관이 묘하고 합해서 목기운으로 재성의 기운을 했다면 이 미토 같은 경우는요 편인의 내 생각, 자격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편재와 합을 해서 뭔가 결실과 재성적인 결실과 어떤 목표를 이루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미일주도 이 계면연이라는 운이 공통적으로 천간으로는 식신, 지지로는 편재면서 절지에 이루었기 때문에 신미일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식신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어떤 식신은 새로운 일, 아이템, 그 다음에
어떤 취미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땐 봉사, 이런 여러 가지 드러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의식주적인,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의식주적인 활동성이 커진다. 건강도 괜찮아지는, 건강적으로 활동적으로 이제 괜찮아지는 모습이나, 지지적으로는 신묘가 절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계묘라는 운 자체가 식신을 깔고 있잖아요. 수생목하니까. 그런데 묘목위에 있는 개수는 뭐라 그랬어요? 12운성으로 천을 귀인이니까 또 개수를 생합니다. 자체가 천을귀인이면서 장생이니까 귀한 이제 간지가 들어와서 일하는 식신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남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나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운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금 요 해묘미 묘목은 또 절지면서 장성살에 해묘미에 목삼합에 장성살 기운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활동적이진 않아서 편인적인 예민함과 좀 까칠함과 내가 그냥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4차원적인 생각이나 또는 내가 품고 있던 자격증 이런 것들을 식신적인 활동으로 꺼내서 쓴다, 활동한다. 그리고 이 일지랑 묘미 합을 하니 내가 갖고 있던 편인적인 모습이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긍정적인 제극인의 삼합의 반합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새로운 걸 해서 일의 확장,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역마적인, 그쵸? 왜냐면 편제는 역마적인 일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떤 뭐 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부서 이동,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부서 이동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 이렇게 좀 활동이 커져서 무슨 뭐 부서장이나 지사장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사업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겠죠. 욕심 생기면서 현금 흐름도 좋아집니다. 현금 흐름. 현금 흐름도 좋아진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또 일한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대비해보면 작년에는 상관의 정제인데 인미 귀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내가 어떤 관계를 이제 남녀 관계든 직장 관계든 뭔가에 집중해서 집착해서 뭔가 이제 재성이 정제가 편인이랑 인미 귀문 관계니까 이게 귀문은 인미 귀문이잖아요. 뭔가 귀신에 이렇게 홀린 것처럼 집중, 집착하는 운이 될 수도 있어요. 여자다 그러면 내 정제가 들어와서 편인인 나와 집착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묘미 합으로 조금 일이나 사회적으로 괜찮아지는 어떤 성취 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일적으로. 하지만 일이 확장되고 역마 바빠지니 어때요? 바빠진다. 똑같아요. 앞에랑 바빠진다. 그거에 따른 과로, 건강조심을 또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저기 뭐 일지랑 합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활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요. 내 배우자,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의 활동성이 커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신미일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예민한 가운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또 하고 메마른 땅에 비도 내리고 나무도 심고 할 수 있으니 결과나 결실,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너스나 성과금 같은 것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일이 확장이 돼서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고 있던 분들은 그 자격을 활용해서 또 취업이나 새로운 취직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연애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운도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일하면서, 그쵸? 일하면서 만날 수 있다. 근데 기혼자 같은 경우는 괜찮은 운이죠. 그쵸? 기혼자 같은 경우는 내가 식신적인 행동으로서 열심히, 그러니까 이 식신적인 활동을 하는 편재가 여자가 들어와서 나랑 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괜찮은 모습이다. 그리고 장성살이니까 내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여자이기도 하고, 신금일간에서는 육해살이라고 했죠. 내가 거역할 수 없는 파릇파릇한 이쁜 잘 꾸미는 천을길인 같은 여자분이 오니까 좋지만, 기혼 같은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기혼자들은 바람 날 수 있다. 바람 난다가 아니고 바람 날 수 있다. 왜냐면 편제가 들어와서 내 일지랑 합을 하니까. 근데 바람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조심해라. 신미일주. 내가 신미일주면 예민하게 세질 기운을 갖고 안 걸릴 것 같지만, 또 이 묘목이 내년에 드러나요. 갑을로 드러나니까 올해는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지만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는 드러나니까 조심해야 된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관성의 운은 없지만 식신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고 편제가 아빠도 되지만 시모의 기운이다. 그리고 재생 관하는 기운이 남자한테 잘하는 기운이라 또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배우자의 활동성이 또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조심하는 건 뭐다? 건강 가로 조심해라. 일적으로도 커진다.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신미일주도 괜찮아요. 괜찮아. 자, 다음은 이제 사유축의 첫 번째 신사일주다. 자, 신사일주. 자, 사화를 사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자, 신사일주다. 신사. 자,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이죠. 십성으로는 정관을 끌고 있고, 이게 12운성으로는 또 사지를 끌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요, 지킬 건 지킨다. 지장간에는 사, 무경, 병 이렇게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정인, 겁재를 또 품고 있어서 지기 싫어하고요. 사화인 정관을 갖고 있는데, 이 병 정관하고 병신 합을 또 이렇게 이게 안명합을 이루고 있어요. 안명합을 이루고 있어서 신사일주의 남자분 같은 경우는요, 되게 점잖고 생각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지킬 건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민하긴 하지만, 그리고 경금 겁재를 품고 있기 때문에요.
사지의 어떤 허허실실하는 모습이지만 지기 싫어하고 이룰 건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나 호승심도 가지고 있다. 이런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은요, 정관을 안명합하고 있잖아요. 남자한테 상당히 잘 합니다. 남자한테 잘하고, 배우자 궁에 정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은, 지킬 건 지키는 그런 남자를 얻을 수도 있고, 남편으로 그런 남자를 소망하고 그런 남자와 인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일주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예민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신사일주도. 그렇죠? 그리고 열정도 넘칩니다. 열정도 넘치고 자기가 잘났다는 걸 알아요. 잘났다는 걸 알고 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사지니까 경거망동하는 모습도 아니고. 자, 그런 신사일주한테 계묘년이 왔다는 것은요, 천간으로는 식신이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지지로는 편재 절지가 들어왔다. 그러면 일간 기준으로 보면요, 식신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돼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내가 신사일주다, 그래서 신사일주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반복되지만 비슷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간으로 식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천간으로 식신 들어온 것은 일단은 활동성이 증가된다. 내가 새로운 일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활동성이 좋아지니 건강적인 측면도 긍정적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식신은 편관을 또 식신 제사를 하니까 어려운 해결할 수 있는 해결 가능성이 높은 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활동적이다. 그래서 이 계묘 자체는 또 식신이라고 했죠. 수생모옥하는 운이고, 수생모옥하니 묘목으로 이 편재 절지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하지만 개수 자체만 묘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묘목 위에 있는 개수도요, 이게 장생의 기운을 띠니까 이 식신이 결코 약한 12운성적으로 기운도 아니고, 계묘는 천을귀인의 자체 간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모습인데, 신금이 묘의 절지에 임하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기운이 빠진다. 그리고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글자를 안 보더라도 정관은 나를 극하는 글자고요. 자, 식신은 내가 생하는 글자고, 그쵸? 이건 나를 또 극하죠. 정관이긴 하지만 금금목은 내가 또 극하는 글자니까 전부 다 힘을 일간이 힘을 빼는 그런 기운으로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절지니까 건강, 과로 조심을 해야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일주랑 특이한 점은요, 이렇게 사하고 묘가 수생목으로 식신생재 재생관하는 선순환 구조인데, 사화는 또 나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관이지만 점잖게 나를 고치려고 하고 그런 배우자가 하면은 좀 스트레스는 받겠죠. 하지만 구조는 괜찮다. 수생목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 생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이 묘목 같은 경우는요, 이게 생목이거든. 습목. 건조한 나무가 화를 만나서 불을 피운다 뭐 한다 그러면요, 잘 안 타요. 그러니까 이거를 격각이라고 합니다. 격각. 사면은 격각인데,
격각은 왜 격각이냐면 묘는 삼합으로 해묘미에 모금동을 해서 시작하고 발진하고 커져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고요. 사유축은 사유축의 사는요 사유축 금의 생지잖아요. 금 결실지고 마무리하고 하는 그런 생지니까 서로 금과 목은 서로 기운이 반대 방향이잖아. 그러니 일이 지연되거나 부조화, 답답. 격각은 뿔이 이격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니까 그거에 따른 이동, 그쵸? 변화. 의 어떤 모습도 이동이나 이런 모습도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신생재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재성적인 결과나 결실, 그쵸? 현재 결과, 결실, 성과를 이룹니다. 성과도 이루고 관을 키워주니 그렇게 해서 배우자궁을 이제 힘이 나게끔 배우자가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하고요. 신사일주는 원래는 이제 정관 정인이 있는데 이 겁재를 갖고 있잖아요. 겁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 그 욕심이 묘의 편재를 만나면서 한탕, 투자, 투기를 꾀하려고 하는 모습이 또 동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건강, 과로를 조심을 해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뭐 보너스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관을 생하잖아요. 승진, 승급, 진급, 성과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쵸? 근데 잘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잘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수생목을 해서 승진, 승급 이런 것들이 조금 더디다. 또는 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이걸 됐는데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는 수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 격각이니까. 자, 이런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이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있고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금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한마디로 이제 열심히 뭐 물건 팔고 활동해서 돈이 이제 된다는 모습인데, 근데 어쨌든 신사일주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전보다 내 힘을 빼는 기운이잖아요. 건강 조심해야 되고 과로하지 않도록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절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가 잘 안 되겠죠. 내가 활동적으로 재미를 쫓는 운이니까.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편재의 천을기인 내가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여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연애운. 자, 연애운으로 보면 우리 남자분 같은 미혼이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미혼인 분들한테는 지킬 건 지키는 그런 괜찮은 정관을 깔고 있는 신사일주인데 좀 예민하고 까탈하긴 하죠. 딱 내 틀에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딱 맞는 사람을 원해야 되는데 그래도 100%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천을기인의 편재를 갖고 있는 자기중심이 있는 그런 여자가 들어오니까 연애운
동한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혼자들도 애인 운이 들어온다. 조심해라. 절지, 신묘절이니까 잘못하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쵸? 뭐가 끊어지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 뭐 리셋해서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그 애인은 들어오니까 조심해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이 자식이죠. 자식 기운도 동하고요. 편재가 뭐라 그랬어요? 신모의 기운도 동하고 재성이라는 게 재생 관해서 이런 여자분들은 남자들한테 잘하는 운이 들어옵니다. 남자한테 잘한다. 남자한테 잘하는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연애운이나 그런 것 운도 뭐 이렇게 이제 읽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그래서 이제 신살중과 같은 경우는 식신생재 재생관이 이제 이루어진다. 핵심은 묘사가 격각이다. 그래서 좀 답답함, 이동 이런 것들도 성취와 성과는 이루지만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신묘는 또 우리가 신금일간의 묘는 일개살로 우리가 보잖아요. 거역할 수 없는, 내가 욕심 안 부리고 투기 안 하고 싶어도 자꾸 그게 눈이 갑니다. 편재에 자꾸 눈이 돌아간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신사일 쪽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유일주. 자, 신유일주는 일단 비견. 네, 걸록의 기운을 갖고 있죠. 자기 고집이 엄청 센 간여지동. 신유는 또 이미 빼어난 보석이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신설로는 홍염살의 일주가 됩니다. 신유일주가 우리 최근에 이제 뭐 송중기 배우가 생년월일 따져보면 뭐 신유일주라고 하니까 잘생겼죠? 아주 그냥 잘생긴 어떤 그런 이제 배우인데, 최근에는 뭐 이제 외국 배우랑 결혼해서 이제 임신도 해서 애도 낳고 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 신유일주는 자기 고집이나 우리 3대 고집 있잖아. 3대 고집. 일바가 신유. 뭐 이제 2위 뭐라고 을묘, 3 임자. 요게 이제 을묘, 임자, 신유가 3대 고집이라고, 자기 고집이 엄청 주관이 뚜렷하고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천간지지로 보석을, 나는 정말 1등 보석이야 하는 그런 일주기 때문에 자존감 쩔어. 자존감 엄청 높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도, 자기애, 그리고 뭐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나르시즘도 엄청 강한, 그렇죠? 그런 일주를 이제 신유일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유일주한테 이 계묘년은 가장 핵심은 이 묘유 충을 읽어내는 어떤 그런 이제 이걸 봐야 돼요. 묘유충을 읽어내기 전에 신유일주가 자기 뭐 자신감 있고 주관 뚜렷하고 독립심도 강하고 한 그런 일주지만, 식신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의식주, 활동성, 그 다음에 좋아서 하는 것, 하는 일 등 여러 가지 뭐 봉사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지 자체 계묘는 수생목하니까 식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요 묘목 위에 있는 개수는 또 장생, 12운성으로 장생을 받고 있는 개수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서로 위해주고 있고 장생으로 또 힘을 북돋주고 있고 천을기인 일지다. 천을기인 간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편제라는 것은 신묘는 편제면서 절지의 기운으로 뭔가 리셋하고 끊어내는 기운이 들어와 있다. 편제는 일단은 역마적인 기운으로 내가 사업적인 성과, 그 다음에 투자, 신유일주 같은 경우는 욕심도 많겠죠. 욕심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돌아다니는 거고 또 해외 인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역마니까. 근데 절지 엄청 묘유충이라는 거예요. 묘유충. 그러면 이게 금극목으로 이 유금을 내가 쳐내서 이겨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럴 때는 운으로 들어오는 글자가 윈입니다. 묘유충이라는 것은 서로 같은 반대의 기운이 부딪히는 건데 결국에는 금극목으로 이 묘목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극금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목극금, 금극목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내 일지인 유금에 따라서 변화 변동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이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게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충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별도 되고요. 관계가 사고, 묘유충은 또 골절이나 뼈 부러지는 어떤 신경을 다치는 그런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변화, 변동을 뜻합니다. 충은 이별도 되지만 충은 만남도 돼요. 비워야 만나니까. 그리고 이동수가 또 강하게 발현될 수도 있다.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왜냐면 배우자도 이런 운이 같이 동할 수도 있다는 걸 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절지니까 충의 발현이 돼서 건강, 과로, 무리수 조심해야 되는 특히 운이 됩니다. 그리고 절지잖아. 절지는 끊어지는 거잖아요. 끊어진다. 리셋한다.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묘유충이라는 운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면서요. 어떤 사회성이나 뭐 직장 일적으로는요. 이게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었구나. 변화, 변동. 그리고 내가 뭔가를 리셋을 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새로 시작하는 어떤 일이 예측이 됩니다. 절지의 충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좀 조심을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될 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남녀 뭐 연애운 같은 경우는 충이지만 연애운은 충은 이별을 기본적으로 뜻하거든요. 변화 변동인데 꼭 이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절지니까 그쵸? 새로운 리셋. 근데 이제 이 충의 인연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연애운 또는 이별운이 동할 수도 있다. 남녀 공희, 그렇죠? 남녀 공희 운이 들어와서 남자 같은 경우는 편제가 여자의 어떤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하면서 그런 기운으로 동할 수 있다. 근데 신유일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죠. 뭐 신강 신약을 떠나서 신강합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뚜렷해서 물론 조금 아픔을 뭐 겪을 수 있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고요.
식신 생재를 아주 능동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주 같은 경우는 나를 너무 설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잘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다른 글자들을 좀 봐야 되는데, 신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변화 변동이 심하고 또 홍염살도 갖고 있고 걸록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의 나르시즘 강하고 고집도 있고 해서 변화 변동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묘유충이라는 것은 바쁘다, 바빠진다, 바쁘다. 23년도가 그렇죠? 22년도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인유 원진으로 관계가 정제가 들어왔지만 관계가 원망하고 그쵸? 그 다음에 미워하고 그러나 헤어짐진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졌다가 올해 묘유충으로 그래 이별 이런 걸로도 수순을 밟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24년도에는 진유합으로 그쵸? 또 육합이 이루어집니다. 신진은 정인이 들어와서 내가 인묘되는 기운이지만 천간으로는 정제가 또 나를 인묘시키는 정제가 들어와서 거기에 또 빠져서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올해 헤어지고 내년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남녀 연애운이 동할 수도 있다. 그쵸? 이렇게 진유합으로 또 묶이니까. 그 다음에 또 사유합으로도 합이 이루어지니 올해 내년 조금 뭐 이별하든 만나든 너무 실망하거나 하시지 말아라. 언제 강해지겠나요? 올해 3월달 2월 3월에 인유원진 묘유충으로 이렇게 떴고 한번 고비를 맞이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들어요. 그리고 이때 아니면 언제야? 또 이 신유월, 그쵸? 이 복음의 월이 되는 신유월에 또 이 묘유충이 또 강하게 발현돼서 참다가 9월 정도에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헤어지자 할 수도 있는 운이 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신유일주는 보면 되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신축일주다. 신축. 자, 신축일주 같은 경우는 십성으로 편이네. 신축은 양지죠. 양지. 신축 양. 신축의 양지다. 그래서 축의 지장간은요, 개, 신, 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개수는 식신이고요. 신금은 비견이고 기토는 편인이다. 자, 그래서 이 신축일주 같은 경우는 예민하기도 하고요. 좀 예민하지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기도 하고, 속에 이 꼬챙이를 갖고 있는, 하지만 잘 드러내지 않는, 그쵸?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어떤 그런 일주이기도 합니다. 신축일주. 소가 축이잖아요. 우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축토는 또 가장 추운 1월달이잖아요. 꽁꽁 얼어있는 토거든요. 동토에 가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쵸? 이렇게 신축년에 간요지동을 맞았을 때 나를 돌아보는 어떤 해였을 것이다. 그쵸? 이런 신축일주가 식신의 운을 맞이했다. 자, 그 전에 신축일주 같은 경우는 충묘의 격각이면서 이게 목극토를 하죠. 목극토를 하는 그런 운이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신축일주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요렇게 지장간에 있는 축토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식신으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기술이나 그것들이, 내가 그냥 품고 있던 것들이 천간으로 드러난다. 드러나서 내가 그를 일로서 내가 활성화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또는 아이디어가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능동적으로 내가 좋아서 이게 이제 잘 쓰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충묘 격각이다 보니까 식신 생제를 하죠. 식신이 편제를 생하고 이 편제는 또 천을귀인이자 장생기운으로 이 묘위에 있는 개수는 장생의 기운이니까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는 그런 23년도를 맞이했는데 편제 절지라는 겁니다. 편제면서 절지. 편제는 일단은 내가 활동성, 그러니까 이게 활동성이 아니라 결과와 결실을 맺으면서 사업적으로 또 이제 조금 활동성이 증가가 되고요. 재테크나 금전적으로, 그쵸? 금전적으로 이게 좀 잘 쓰일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또 욕심 부리면 투기나 투자 쪽으로 가서 일확천금, 천금을 이제 노릴 수도 있는 그런 해인데 결정적으로 절지니까 건강 조심해라. 무리수 띄우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은 신축일주는 묘에 이렇게 보면 이게 제살이거든요. 제살의 기운이 신축일주한테는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신금일간 기준으로는 육해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서, 그쵸? 아까 신유일주도 이게 제살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잘못돼서 아까 신유일주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누락했는데 제살이란 것은 수옥살이라고도 하잖아요. 사고 나서 입원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입원. 그러니까 수옥살이니까 뭐 감옥에 갇히든 병원에 갇히든 이런 모습이고, 신축일주 같은 경우도 내가 정말 편인적인 마음에 있던 거를 열심히 해서 좋은데 그게 무리수를 띄워서 어쩔 수 없이 건강에 잘못돼서 입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운이다. 무리해서.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셔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사회나 직장적으로는 일단은 바빠집니다. 일주도 바빠집니다. 왜냐면 신축일주는 그렇게 활동적인 이 일주는 아니에요. 왜냐면 1월 달에 축토의 시간으로도 축시는요 01시 30분부터 03시 30분이잖아요. 이때는 막 움직이고 활동하는 운이 아닌데 그게 식신으로 천간으로 드러났으니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이 활동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무리수나 뭐 이런 거를 띄울 수도 있다. 큰 돈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와서 돈도 벌고 바빠지고 하지만 그 과정은 목국토로 격각이니까 더디다, 지연된다, 답답하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동한다, 움직인다, 이런 기운이 동할 수가 있다. 그쵸?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고, 공이 이제 뭐 남녀 연애운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한테는 뭐 편제, 식신, 생제가 들어오니 연애운이 동한다. 미혼자한테는 동할 것이고, 기혼자는 조심해라. 여자분들한테도 동한다. 식신은 자식이고 편제는 재생관하는 관성을 생하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성은 또 관성을 낳는 어떤 성분이니 시모, 남편의 엄마인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혼운도 올 수 있다. 자식 먼저 생긴다. 결혼식 올리기 전에 식신이 들어오니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신축 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격각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 또 제살이다, 육해살이다 이게 오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열심히 성과는 드러났으나 축진파가 동하죠. 속병 드는 겁니다. 속병, 축진파. 이 편인으로 여러 가지 마음병,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운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셔라. 25년도 되면은 사유축으로 이제 정관, 관인 소통이 돼서 조금 좋아지는 운이 이제 동한다. 자, 어쨌든 올해 2023년도는 신금 일간은 상당히 좋습니다. 활동적이고 돈도 벌 수 있고 일도 하는데 이제 핵심 포인트는 건강 조심, 과로, 욕심 너무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것으로 신금 6개 일주 개미는 운세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